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건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고 통합당은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말 듣고 가겠습니다. 어제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하여 시한을 5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미래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무쌍한 입장이 합의를 끝내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일당이 독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슈퍼 갑질이 21대 들어와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마스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7개 상임위 결국 위원장 결국 다 가져오셨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안 되니까 못 가져오신 거고요, 법상, 그죠? 네네.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부담스러우시죠? 예, 물론 이제 예.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야당에 협조하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만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하게 되어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국회에게 책임지어진 그 시간은 이제 저희 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을 지고 일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협상 과정을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야당이 아까도 잠깐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 들으셨지만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 그게 뭡니까? 이중경. 미래통합당이 과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부터 사실은 합의가 되어지면 합의가 번복되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이제 개원 협상과 관련되어서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가합의를 한 상태에서 되어졌지만 결국 의총에서 부결이 되어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6월 29일 일요일 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모여서 가합의 8가지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11대 7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갖는다. 이건 이제 박병석 의장이 제안하신 사항이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의견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법사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 8가지 합의가 되어져서 사실상 합의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서명만 아는 상태로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부결이 돼서 안 하겠다라고 온 것은 주호영 대표는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 합의 다 해서 가져가면 야당에선 합의를 깼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상 결렬의 그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좀 떠넘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졸한 그런 어떤 술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가합의를 한 적도 없고 또한 합의 비슷한 경우도 한 적이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1야당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조금도 우리는 그걸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협상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금 자꾸 이제 그 협상 합의는 전혀 결렬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예. 법사위원장이 그동안에 국회 관행과 원칙으로 예. 정립되어 온 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갖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가 없는 그 안, 거죠. 아까 저 이렇게- 위 의원님 설명하셨던 네. 국회의장이 던진, 그러니까 2년 후에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다. 이거 합의도 한 적이 전혀 없는. 합의한 적이 예. 없고요. 어제도 이제 저도 그 국회의장을 예.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없었다. 다만 그것은 이제 국회의장의 제안일 뿐이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지는 그 원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면은 결국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이게 어떤 양보하는 안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한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것은 이제 우리 그동안의 국회 원칙으로 정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이. 네. 그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자, 또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이 원칙에서 단 한 번도 저희가 흔들린 적이 없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이고요. 관련해서 네. 말고 협상이 이제 3시간 반 동안 사실상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라는 것은 협상의 최종 책임 전결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합의가 되어지면 사실상 합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여기에 모든 합의가 안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오셔서. 관련해서 들고 그 자리에서 제안되어졌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4가지를 포함해서 4가지 정도가 사실상 이 정도 가지고 가서 통합당에 가서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사실상 그 협의 내용이 의총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협상에 나올 때는 협상의 전권을 들고 나와야죠. 그래야 협상이 가능한 거죠. 저희 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고 그것을 추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주호영 대표가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사실은 외부에서 결정되어진 지금 그날 이제 이후에 의총 발언 이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1년 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거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예.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 부분. 자, 그러면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간 게 아니고 안을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가비된 것이다. 이 주장, 예, 그건 뭡니까? 예.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의 그 김태년 원내대표와 예. 민주당 의원들이 예. 이러한 그 협상 결렬을 전부 다 양아가운데 책임을 떠넘기 위해서 예. 지금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서명도 그러니까 없었고 가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을 들고 아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전혀 합의 자체가 없는 거죠. 예. 단순히 그것은 국회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예. 제안을 한 것일 뿐이죠.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일고의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뭐 가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예.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도 부인을 했어요. 아, 예. 부인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이 그 원내대표의 협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보면은 예. 결국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해줘야 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네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뭐 합의를 가합이라도 들고 가야지 추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안을 뭐 들고 가야지 추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예. 협상의 진행 과정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 당내 의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다 보고를 합니다. 예. 이러한 진행 상황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지금 호도해서 마치 가비를 한 것인 양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굉장히 치졸한 그런 어떤 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렇게 몰아가는 과거에 것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민주당이 그 과거의 야당 시절에 보면은 당시의 야당 원내대표가 서명을 다 하고 예.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 가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다시 또 협상장에 왔습니다. 또 새로운 협상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갔는데 또 부결됐습니다. 이런 것을 3번이나 반복한 적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번에 서명 같은 건 한 적이 없다는 전혀 말씀이시죠? 서명도 한 적이 없었고 원내대표 자체가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자체가 그러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동의할 수 없다 하나만 더 하는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보고를 한 예, 거예요. 잠깐만요. 전 여기 예. 얘기를 예. 해야 되겠는데 김영진 오늘 이렇게 수석께서 이렇게 아침에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서명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양당에 가서 추인을 받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그것을 저희 당의 대표나 저희 당의 수석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저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 거죠. 방송을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그 내용은 보면은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했던 것 같다고 추측하신 거라고요? 민주당 예. 원내수석이 방송을 했어요. 예. 멘트가. 그러니까 예. 추측성 발언이지 예. 사실관계를 전달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상임위원장 일방적인 시절 말씀이죠. 때부터 일방적인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일방적인 말씀이지. 협상에 참석한 타당의 수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보기에는 되어집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저도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자, 주호영 대표의 이야기가 제가 거짓이라고 주호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그 원내 예. 지도부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의원님들 국회의장도 잠시만요. 그래서 전혀 예.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이 어떤 주장이 아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양당의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은 전혀 다른가요? 전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네. 그 협상 결렬된 책임을 이것은 분명하게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자꾸만 예,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 증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 의원님, 거짓말로 알겠습니다. 지금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겁니다. 당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협상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 협상 안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주고받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음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준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줬기 때문에 늘 받았다라고 두 분 말씀을 생각하는데 받은 적이 자, 없어요. 의원님들,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끊을 때는 항상 기준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윤 의원님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 이 얘기는 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말씀도 굉장히 진실을 지금 호도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런 협상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어제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예. 국회의장과 대화를 했는데 전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지금 어떤 개입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이런 예. 결정한 사항이지 전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 사항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 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애초부터 확고한 입장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계속, 것이지 반복돼서. 뭐 김종인 자, 그 위원장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장을 계속 네네. 두 분이 반복하시니까 다음 얘기. 네. 자, 추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당? 예. 추경은 예. 사실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지금 3차 추경 아닙니까? 예. 금년에 3월 달에 1차 추경했죠. 예. 4월 말에 2차 추경했죠. 예. 불과 한 달 앞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정부가 3차 추경까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35조라고 하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예. 그것도 약 한 23조 8천억 원이 또한 채무를 또 이제 국채 발행을 해서 예,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참 당혹스러운 입장인데 예. 그 내용을 뜯어봐도요. 예. 이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이 2%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의 어떤 세부적인 사안이. 내용보다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일단 추경이 필요하다는 예. 거 그런 예. 부분 저희도 인식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국민의 어떤 세금이 재정이 효과적으로 예.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사항이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심사에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이렇게 이제 모든 협상이 다 이제 예. 결렬되고 파국으로 이제 가기 직전 이 상황에서
당장에 지금 참여하기 어렵지만은 예. 그 다시 좀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 야당으로서 저희가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아, 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게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방침이 예. 결정된 적은 없고요. 예. 지금 뭐 여당 쪽에서도 조금 더 이 말미를 주자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6월 말까지 이것을 뭐 처리하겠다, 뭐 예. 7월 뭐 앞으로 3일 내에 처리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그런 발상입니다. 그건 무리라는 얘기시고 이런 방침이라면 여당은 어떤 방침이신가요? 지금 추경은? 예, 적극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면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 사실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국민들께서 힘들하고 어려운데 예. 지난 추경 제출이 된 지 30일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예. 것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추경 심사기를 연기하자라는 것은 염치 없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예, 방침이 그렇- 나왔나요? 여당은? 아직 이제- 방침이 안 예. 나와 있고요. 오기 예. 전에 이제 뉴스를 확인했더니 이제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께서 11일까지 예. 추경 심사를 늦춰준다면 다음 주부터 그렇죠. 추경 심사에 예.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예. 했는데요. 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때까지 늦춰주실 의향이 예, 여당 내에 있단 말씀이시죠? 여당 내에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예. 지난 30일이 되었으니까 여당에서도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 검토를 끝났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의원님들이 다 의정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끝났을 거라고 보아지면 7월 3일에 끝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당도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군요. 11일까지 말미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 지금 제가 예결 예. 특위위원인데요. 지금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추경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23조 8천억, 예. 금년에 만약 한 100조 정도의 지금 국채가 지금 추가 발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채무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면 예.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경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예.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예. 심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11일까지 말미 준다면 적극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뭐 그 11일까지가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어떤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은 되지 않겠나 아, 당의 어떤 방침은 역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추경은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추경은 통과돼야 될 테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그 상임위원장 자리 또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께서는? 우선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예. 좀 드리고요. 지난번 이제 2차 추경의 재난안전금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전 국민 하지 말자 이렇게 예. 했지만 결국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내고 있는 걸로 지금 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는 추경을 35조 3천억을 하지만 지금 미국인 경우는 이제 2,500조를 하고 예. 중국인 경우는 2,600조를 하고 예. 일본인 경우는 1,300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계적 투자하는 공감대가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관련해서 제가 추경 자체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 의원님, 세계적인 공감대는 추경에 대해서 이 어떤 재정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문제인가요? 간단히 그 부분 정리하시면. 일단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예. 상황에 국가 재정이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런 상황을 예견 못했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애초에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서 예. 효과적인 그런 재정 그 투입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35조 원이 적절한지, 또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게 적절한지, 또한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깊이 예.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이나 다른 데는 훨씬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예. 그런 상황을 이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직접 비교하기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기축통화국이고 예. 또한 그런 재정 금융 정책의 그런 여력이 사실 한국보다는 많은 게 틀림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채무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가계나 기업 빚이 일본은 부채가 200%가 넘고요. 중국,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런 상황이 우리는 40% 그렇습니다. 좀 넘고 미국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어려운 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가 채무의 대부분이 국내 그 내국인들이 그 채무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직접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본의 그런 통화가 일부 국제 그 통화 결제에 있어서 기축 통화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비교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경 문제는 추경 심사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고요.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지금 야당은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이시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현행 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그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 야당 몫이 2명이 있는데 그 몫을 이제 우리는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현재 어떤 기본 방향은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그 지금 추천 이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숙고를 할 겁니다. 숙고를 할 것이고 추천하시는 원천적으로 건가요? 물론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원구성 협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숙고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한 야당의 근본적인 견제권마저 지금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2명의 그런 추천권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이런 그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위원을 2분을 추천한다라면 관련되어진 백혜련 의원께서 제출하신 규칙안에 대해서는 철회도 가능할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공수처를 괴물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괴물기구를 출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공수처는 법상 7월 15일에 출범을 하게끔 돼 있죠. 법적으로. 시행령이 이제 개정 시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법 시간 안에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 추천만 해주신다라면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방침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방침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추천을 안 그런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좀 반대를 하는 있어가지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방침은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되고 국회가 정상 운영되는 과정에서 숙고의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근원적으로 저희 반대를 하는 것이고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학원의 입장이 맞습니다. 추천 안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러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그러한 그 상당히 잘못된 그런 접근 자체가 저희는 전혀 그렇지 굉장히 않다는 문제가 자, 있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께서 괴물 사법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공수처가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어떻게 출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칙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추천을 안 하고 이 원천적 반대니까요.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정쟁을 겪었고 또 이미 이렇게 성문화된 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총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범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 날짜예요. 제 날짜 해야 된다고 보고 관련해서 야당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그 당 대표 말씀처럼 법을 바꿔서라도 그날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인가요? 당 대표님의 이렇게 의지겠죠.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당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 민주당이 국민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야당의 그러한 추천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추천하시면 추천 다 받겠다는 거예요. 추천 여부는 그건 야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니, 법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야당한테 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 추천할지 말지를 야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수처법에-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야당 보고 추천하라. 추천하지 않으면은 법을 바꾸겠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포갑의 정치이고 여당의 그런 독주라고 저는. 아니, 그런 프레임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뭐 이렇게 해서 추천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한 2인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하시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럼 다른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시행령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 충분한 그 시간을 줘야 되고요. 시간입니까 그래- 문제는 지금? 그 다음에 네. 추천 여부에 대해서 결국은 야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을 지금 그대 여당의 그런 다수의 힘으로 법 규정 자체를 또 완전히 무력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법에 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혹은 행하려 해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하겠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어지니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제 같은 얘기 또 반복되기 시작하는 시점 맞죠? 두 분 다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공수처는 네. 반드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요. 예. 필요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정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범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옳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두 분의 말씀을 이해할 정도면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당에서는 법대로 추천하려는 거고 예? 야당은 시간을 더 주거나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추천권 인정하는 자체 법 규정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추천 안 할 추천 권리도 여부에 인정하는 대해서도 거니까. 그것은 야당의 예. 어떤 권한이기 예.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추천권 자체도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뭡니까? 인천국제공항.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공정성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야당은? 그러니까 정규직화.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조제됩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이제 우리 민주당은 지금 결과의 평등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난맥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예. 또 비정규직을 숫자를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죠, 당연히. 예.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는 특히 이러한 공기업들의 정규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또한 그 급여가 사실 보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약간 9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자체 내에서 이러한 정규직의 어떤 이 과도한 보호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자꾸 시키면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러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또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그것을 계획하지 않고 자꾸 비정규직만 예. 자꾸 이제 정규직을 하면은 결국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을과 을의 갈등, 예. 또 노동시장의 경직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간 겁니다. 때문에요. 네. 위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문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있었죠. 3,3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보안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인데 이분들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정규직,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했던 일반직 정규직은 이렇게 9천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하는 일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고요. 관련 규정들을 겪고 이제 훈련을 받은 일반직 직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야당에서 지금 윤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